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숨가빴던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트럼프는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이기면서 초박빙일 것이란 예측을 깨고 여유 있게 백악관 열쇠를 거머쥐었습니다. 승리 연설에서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말했는데요.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통상, 국제 질서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하원도 장악하면서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가져가는 레드 스윕도 달성했죠.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노믹스 시즌2가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 불이 붙으면서 대선 바로 다음 날 다우가 3% 넘게 급등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 베팅한 일론 머스크에 힘입어 테슬라 주가는 15% 가까이 폭등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장중 7만 6천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또 하나의 빅 이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였죠.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대선 결과가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더라도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날아올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8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되면서 인공지능 대표주로서의 자존심의 날개를 달았는데요. 시가총액은 애플을 제치고 지난 6월 이후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80% 넘게 상승했는데 S&P 500 지수에서 세 번째로 큰 상승폭입니다. 러시아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처음으로 교전을 펼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다며 상당한 수의 북한군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과의 교전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본격적인 참전이 시작됐다는 분석 속에 확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뉴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빅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결국 원하던 바를 이뤘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죽을 고비도 넘겨야 할 만큼 험난했는데 마지막 관문은 예상과 달리 아주 여유 있게 통과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완승을 이끈 요인은 무엇이고 그 승리로 인해 다시 열릴 4년간의 트럼프 시대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른 최대 변수 역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였어요. 발표되는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이게 외쳤는데 미국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건 그렇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와 이 지표 간 괴리, 이에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게 이번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에 심판의 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시민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Economy is horrible. Everything doubled in prices. Food, insurance, utilities, you name it. Everything's doubled. It's not just my opinion. A lot of people. NBC 방송과 에디슨 리서치의 합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경제를 꼽은 응답자가 이 응답이 31%였는데요. 35%의 민주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해리스 선거운동의 핵심이었던 낙태는 14%였고요. 이민이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막판 유세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4년 전보다 나아졌느냐고 물으면서 표심을 파고들었는데요. 대선 출구조사에서 45%에 이르는 유권자가 4년 전보다 개인의 재정 상태가 더 악화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또 피부색이 다른 남녀 후보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성별 또 인종별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냐, 유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관심사였는데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운명은 흑인이 아닌 백인 여성들에게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이들 백인 여성들이 움직여줘야 승산이 있다는 거였는데 이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백인 여성들은 여전히 트럼프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유색인종 유권자 그룹 가운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남성, 특히 라틴계 남성 표를 뺏어왔습니다. CNN이 선거 당일 및 사전투표 등에서 진행한 출구조사에서 트럼프는 라틴계 남성 유권자 그룹에서 해리스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라틴계 남성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6년과 2020년 모두 민주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기대했던 여성들의 몰표, 특히 이 낙태권 이슈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해리스는 낙태권, 트럼프는 이민, 국경 정책을 이번 대선의 무기로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상 여성 문제에 국한된 낙태권보다는 이민, 국경 관련 사안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파급력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낙태권 보장과 관련한 이 투표를 한 주 가운데 남부 경합주인 애리조나, 네바다의 경우는 낙태권 보장 투표는 가결됐지만 대선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섰습니다. 네. 또 초박빙일 것이라고 예측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다 틀렸어요. 특히 트럼프가 경합주를 싹쓸이한 게 아주 결정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예상외의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건 7개 경합주 모두에서 승기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트럼프는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니아는 물론이고 미시간과 위스콘신까지 3개 러스트벨트주를 모두 정복했습니다. 이들 3개 주는 이전까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민주당의 파란색을 딴 블루월, 즉 파란 성벽으로 불렸지만 이번엔 공화당이 무너뜨렸습니다. 불만이 쌓인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이 돌아선 건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4년 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대 운송노조 팀스터스, 국제소방관협회 등 주요 노조의 지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러스트벨트 패배는 민주당한테는 아주 뼈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민심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네, 역시 경제, 특히 높은 물가 때문입니다. 미 노동부가 미국 전역을 9개 경제권으로 나눠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펜실베니아주가 속한 중부 대서양 경제권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보다 3.4% 올랐습니다. 미국 전체 2.4%보다 1%포인트가 높습니다. 결국 경제와 이민자 문제 등 불만을 달래줄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해리스와 문제를 다 고쳐주겠다고 공언한 트럼프가 비교되는데 트럼프의 승리 연설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al. We have a country that needs help, and it needs help very badly.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좀 짚어보죠. 당장 환율이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당일 개표 결과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장중 한때 1,404원까지 치솟아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관세 인상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과 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에 단기간 1,420원 선까지도 오를 것이란 시장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강달러 흐름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산업별로 의미가 다른데요. 수출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나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등은 자동차 수출에 있어 강달러가 매출 증가 효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업계도 선박 건조 계약금이나 운임비 등을 달러로 받는 만큼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나 증설하고 있는 배터리 업계로선 투자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요. 항공업계는 유류 할증료 인상과 해외여행 감소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유와 철강, 건설사 등은 원자재값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들로 인해서 기업들 고민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핵심은 관세입니다. 이와 함께 이 해외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 이 지원은 축소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데요. 당장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한 반도체 기업들이 밤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지난달 나온 트럼프의 발언 들어보시죠.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in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친환경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도 판매 전략과 투자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철강업계도 관세 폭탄과 무역 장벽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협력에서 앞으로 협상이 더 중요해질 텐데 잘 대비해야 되겠군요.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인 호칭을 얻자마자 뉴욕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폭발하면서 다우지수는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금융시장 흐름은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요동쳤어요. 선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는 흔치 않은 일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던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수요일장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모두 새로 썼습니다. 다우는 3.5%, S&P 500은 2.3%, 나스닥도 2.7% 상승 마감했고요. 여기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트럼프의 감세, 보호주의 공약으로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5.4%나 급등했습니다. 네, 상승세를 이끈 건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주들인데 그중에서도 단연 테슬라가 돋보였죠? 네, 이 트럼프의 승리 소식에 이번 대선에서 완벽한 치어리더로 거듭났던 머스크도 기쁨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14% 넘게 급등해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새 순자산이 무려 37조 원이나 불어나 이번 대선 최대 수혜자로 꼽힙니다. 시장은 머스크가 트럼프에 올인한 만큼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풀고 줄곧 언급해온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는 자신이 재집권하면 연방정부의 개혁권관을 제시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히겠다 말해왔는데 선거 당일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있다, 일론이라는 스타가 탄생했다며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컴백은 또 코인 시장도 들썩이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해냈습니다.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도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더리움도 10% 넘게 오르면서 시장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선거 캠페인 내내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매입할 뜻을 밝히는 등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해왔고요. 규제에 나서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는 등 시장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힌 구글도 내심 트럼프의 당선을 반기는 모습이에요. 네, 이 그간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알파벳 분할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온 만큼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사업 분할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회사를 해체하지 않고 더 공정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며 분할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구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종 판결은 내년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윌리엄 코바스 교수는 미국 대통령은 법무부의 구제 조치 처리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다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 트럼프노믹스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뭐가 있습니까? 네, 이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금융 섹터가 6% 넘게 폭등해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대장주 JP모건이 12%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웰스파고도 12% 넘게 뛰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8%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소비재와 에너지 업종도 3% 넘게 급등했고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네. 채권 시장 또 외환 시장 흐름은 어땠나요? 네,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이날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14%포인트 뛴 4.43%,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7%포인트 오른 4.27%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스톰은 환율도 강타했는데요. 달러 가치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고로 올랐고 앞으로도 강달러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트럼프의 승리도 승리지만 사실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변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는 이른바 트라이펙타가 현실이 됐죠.
월가는 주식시장이 지난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변동성을 보인 뒤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규제 완화와 감세 모두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고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 석권하면 법안 통과도 가능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가는 트럼프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누스 앤더슨 인베스터스의 마크 핀토 수석은 이 트럼프는 법인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 국내 성장에 유리한 산업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는 미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위험 자산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대선 이후 S&P 500 지수는 연말까지 5% 상승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고요. 더 반센그룹의 데이빗 반센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재 투자자 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성장과 규제 완화, 시장 친화적이라는 것이라며 인수합병 활성화, 세금 감면 확대 및 연장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은 주식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에서 20% 관세를 물리고 특히 중국에는 관세 폭탄을 준비 중이죠. 관세 상향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도 가뜩이나 커진 재정 적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향후 10년간 0.43%포인트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빅 이벤트의 주인공들이죠.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요.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초박빙 접전으로 승패가 늦게 결정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4년 만에 다시 스트롱맨 트럼프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승리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적 승리라며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미국을 치유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상이 바뀔 것임을 선언했는데요. 트럼프의 승리 연설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al.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al. We have a country that needs help, and it needs help very badly.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It's a political victory that our country has never seen before, nothing like this.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반대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원하던 결과는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지자들을 달랬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축하를 전했다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is not what we wanted, not what we fought for,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I also told him that we will help him and his team with their transition, and that we will engage in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대선이 끝나자마자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열렸죠.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인데요. 9월에 이어 2번 연속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하폭은 시장의 예상대로 스몰 컷, 즉 0.25%포인트였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고 고용시장은 이전보다 덜 타이트하지만 여전히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내려오는 동시에 경제와 고용시장도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confident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with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Recent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continued to expand at a solid pace. Overall, a broad set of indicators suggest that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re now less tight than just before the pandemic in 2019. The labor market is not a source of significant inflationary pressures.
Inflation has 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 years. 파월 의장은 또 이번 대선 결과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여러 차례 연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해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퇴를 요구한다 해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특히 주목을 끌었는데 들어보시죠. Some of the president-elect's advisors have suggested that you should resign. If he asked you to leave, would you go? No. Can you follow up on, do you think that legally you're not required to leave? No.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중국 최대 쇼핑 행사 가운데 하나인 광군절입니다. 11월 11일, 이 숫자 1이 4개나 겹쳐 있는 날인데 혼자인 사람들, 즉 빛나는 싱글들을 위한 날이란 뜻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바바가 만든 날이죠. 쇼핑으로 외로움을 극복하자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과거에는 이날 당일 매출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몇 주 전부터 대규모 프로모션과 함께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일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부진한 소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올해 광군절 쇼핑 실적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우리 일정 가운데에는 관세청이 발표하는 이달 10일까지의 수출 실적 체크하시고요.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옵니다. 수요 전망이 중요한데요. 10월 보고서에서는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평균 193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석 달 연속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건데요. 불안한 중동 정세에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 조치가 연장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수요 전망에 따라 국제 유가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하는 이번 달 독일 경제 전망 지수도 참고할 만한 지표고요. 실적은 미국 최대 주택용품 판매 업체 이 홈디포가 지난 분기 성적을 발표합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실적 가운데 하나인데 개선됐을지가 관심입니다. 2분기까지 고금리에 미국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출 부진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홈디포 실적도 나아졌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지켜보시죠.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가장 주목되는 지표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최근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인데요.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 상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앞서 9월의 경우엔 CPI가 전년 대비 2.4%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죠. 고용 지표가 중요하지만 물가 지표도 계속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 유로존의 9월 산업 생산과 우리나라의 지난달 고용 동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계속 10만 명대를 유지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목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나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인데 물가 선행 지표죠. 앞서 9월엔 전달 대비 0.1% 상승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를 다소 잠재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매주 챙겨야 하는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요하고요.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도 발표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잠정치인데 앞서 발표된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3분기에 0.6%를 기록한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변동이 있을지 지켜보시죠. 우리나라는 목요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 개장 시간이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폐장 시간도 오후 4시 반으로 조정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집계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가 차지하는데 이날 나오는 수치가 최근 미국 경제의 강한 흐름을 또 확인시켜 줄지 주목됩니다. 9월엔 전월 대비 0.4% 증가로
0.3%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상승해서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죠.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도 각종 지표가 나오는데요. 10월 산업 생산과 고정 자산 투자, 또 실업률 등 중국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들이 쏟아집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